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를 하면서 적통 따지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페이스북 내용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니까요. 예, 그냥 기사 내용만 보지 말고 우리는 송영길 원문 송영길 의원의 페이스북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 누가 무엇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누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까? 서거 비보를 들은 나 송영길은 이 장례식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청래를 보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뭔지 우리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드려 볼게요. 5월 23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비보를 들은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봉화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울면서 아우성쳤고 조문을 온 국회의원들을 질타했습니다. 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느냐? 저 역시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밤이 깊어지자 돌아가고 저 혼자 밤을 새우면서 상가 천막 바닥에 앉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을 가슴에 묻고 17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강금원 대표는 감옥에 갇혀 옆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겁한 이명박 정권의 칼날에 맞서 죽음을 결단하고 유서를 쓰면서 이게 자꾸 읽다 보니까 자꾸 송영길 어조가 나오려고 하네. 강금원 대표는 감옥에 갇혀 옆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겁한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죽음을 결단하고 유서를 쓰면서 외롭게 밤을 지새운 대통령님을 옆에서 함께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옵니다. 어제 제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적통 시비 논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초기 노사모 출신이었지만 정동영 정통 모임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노사모와 멀어진 후보가 이 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적통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죠. 포인트는 정통 출신 활동을 하면서 노사모와 멀어진 후보가 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적통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게 어제 시방쇼에서 우리가 이 내용 다루면서 신인기 변호사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본질과 취지는 뭐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장례식에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왔냐 안 왔냐, 문상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국화꽃을 놓을 수 있는 여유가 됐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본질이 아니고 취지는 무엇이었느냐. 초기 노사모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정통 모임 핵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노사모와 멀어진 후보가 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노무현 키즈요, 내가 적통이요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5월 23일 당일에 이 자신이 송영길이 정청래를 본 적이 없어서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했다라는 말을 했다. 정청래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 중국에 계셔서 당일 참석 못하고 다음날 참석했다고 하니까 발언을 정정하기로 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의 요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재현해서는 안 되고, 한미 FTA 이거 나오잖아요. 또 어제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사진 준비해서 보여준 그 내용,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미 FTA를 추진할 때 격렬하게 다들 반대를 했었는데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미 FTA 추진을 비판했고 그 선봉에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진보개혁 세력이 통상개방 문제를 전면으로 받아 안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
송영길은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을 지지했고 좋아서가 아니라 독소 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규정을 넣기 위해 미국 협상 대표 웬디 커틀러와 만나 수차례 협의를 했고 김현종, 김종은 협상 대표를 격려했다.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미 FTA를 거부하고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었다. 그 결과 매년 500억 달러 이상 대미 흑자를 기록했고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착취해왔다고 말했겠는가. 새벽 일찍 KTX를 타고 봉하마을로 향하는 길에 페이스북에 씁니다. 다시는 제2의 노무현의 비극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승철 가수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시대 노무현, 이재명 두 분을 볼 때마다 의병장들이 생각이 난다. 지금의 노무현 적통은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아니라 제2의 노무현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켜야겠다. 다시는 노무현의 비극을 재현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것, 그거 뭐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취지가 무엇이냐? 취지가 무엇이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제대로 이 글의 취지 그리고 문상 제대로 오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누구를 고소한다, 법적 조치 드립을 취하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할 게 아니라 짜치는 짓거리를 할 게 아니라 송영길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정청래 대표에게 노무현 팔지 마라, 노무현 키즈라고 주장하지 마라, 적통? 정통성?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미래로 가라,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어렵습니까? 근데 뭐 조치를 한다 어쩐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취지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이란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해당 의혹이 올라오다 보니까 노사모 출신 분들이 이제 입을 좀 여시는 것 같아요. 노사모 출신 분들의 입장도 저희가 좀 만나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몇 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함께 볼까요? 노사모 출신 한 분의 얘기입니다. 노장 서거 당일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던 노사모가 바로 접니다. 정동영도 그 당시 바로 못 오고 다들 잠든 새벽녘 도둑 주문하고 나갈 만큼 당시 우리 노사모는 분노의 패닉 상태였는데 정청래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그날 밤 당시 매전 앞마담에서 노사모들과 있었던 건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런 글이 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사진까지 이제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노사모 분들이 기억하는 이제 송영길 의원 이렇게 사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뭐 파묘하거나 과거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해라. 당신이 노무현 키즈가 아니지 않느냐. 노무현 적통이다. 노무현 키즈다. 노무현 어쩌고 팔지 마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정동영 의원조차 당시 바로 못 오고 새벽녘에 도둑 조문을 하고 갈 정도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분만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또 올렸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글을 좀 만나볼까요? 김대현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노사모 출신인가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송영길 의원은 장례 기간 내내 봉하마을을 지켰다. 송 의원은 인터뷰에서 노무현을 팔고 있는 정청래에게 정작 노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00% 허위라는 주장만 하는데 근거를 밝혔으면 한다.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이 친노며 누구보다 노통을 지지했다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 세대는 알고 있다. 정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인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리고 폐악질을 일삼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을 팔고 있다. 진짜 정치 더럽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면서 노사모 분들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송영길과 정청래는 다르다. 송영길이 먼저 이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고 진정한 노무현의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 꺼낸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적통성, 전통성 이런 거 하면서 민주당 DNA, 민주당 정체성, 민주당의 전통을 팔아대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뭐다? 본질과 취지를 들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출발하게 됐는지에 대한 본질과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본질과 취지를 몰라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모를걸요? 그래서 뭐예요? 제2의 노무현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켜야겠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재현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바로 진정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코어라는 인간들, 자기가 코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 아니냐, 검찰개혁에 대해서 미진한 거 아니냐, 검찰개혁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고 떠들어댔던 코어라는 인간들, 코어라고 주장했던 인간들이 뭐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코어라고 주장하는 사이트에서 뭐 이제 와가지고 작전 세력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코어라고 주장했던 인간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다녔어요 그동안. 그 해당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어떤 그림들 갖다가 조롱하고 합니까? 뭐 작전 세력이라고 주장들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건 명확하게 좀 하고 갑시다. 그런 거를 제대로 자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주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무렇지 않게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재명 전 대통령을 아무렇지 않게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전 대통령을 위한다는 사이트에서 나올 만한 그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작전 세력 타령을 합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헤비 유저였다면서요. 또 다시 보여드려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음? 어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여전히 멋이 중한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커뮤니티에서
유시민 전 장관 발언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것도 아까 문과산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문과산점이란 단어가 유시민 전 장관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처음 쓴 게 아니라고. 이 해당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문과산점 아니냐라고 떠들어댔던 단어가 유시민 전 장관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이런 걸로 조롱하고 말이야. 그제도 보여드리고 어제도 보여드렸던 거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코어라는 인간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코어. 지들이 코어래. 코어가 흔들린대. 아니지. 지들은 유시민 전 장관의 코어고 김어준의 코어인 거지.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더라? 이러고 앉았다? 뭐 이게 뭐 마치 이제 유행어인 것처럼 대단히 뭐 어떤 구호? 예. 정청래 대표를 찍고 지지하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듯이 여러 뭐 인간들이 알았어요 정청래 찍을게요 하는데 찍으세요. 찍는 건 본인 자유 아닙니까? 알정직을 하든 뭐든 뭐 그거 뭐 본인들 마음 아니에요? 근데 명분이 있기를 해 능력이 됐기를 해 뭐가 됐습니까?